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선물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추석 명절로 인해서 긴 연휴로 이제 장이 휴장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어제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증시와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트럼프 확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더니 역시나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순식간에 빅스 지수가 약 30분 만에 10% 이상 치솟는 그런 하루였다. 특히 어제 만약에 한국 증시가 열려 있었다면 어제 인버스 지수도 급상승을 했을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최근 저번 주 월화에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별로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역시나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어제 빅스 지수가 좀 급등을 했다. 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제 아직까지 우리 한국장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빠른 사람들이 벌써부터 코로나 입원으로 인해 트럼프가 항체 약물과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는 소식에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이제 파미셀, 그리고 이 항체 약물,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항체 약물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월요일에 한국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고 전통주들도 대부분 급락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투약한 항체 약물인 리제네론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또 회복을 해서 이 리제네론과 렘데시비르가 상당히 좋았다. 사실 렘데시비르는 워낙에 많이 소스가 풀려 있었기 때문에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면, 이 항체 약물은 처음 이제 제가 뉴스를 계속 살펴보고 했어도 이 리제네론이라는 이 항체 약물은 처음 나온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를 가질 수 있고, 일단 네이버 상에서도 리제네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수없이 이렇게 블로그에 떠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7시간 전에 어떻게 알고 리제네론 관련주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유틸렉스, 셀트리온, SK 케미컬, 앱클론, 이렇게 모두 다 지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관련주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리제네론 관련주에 들어가고 뭔가 항체만 들어가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유나이티드 제약은 사실상 시세가 상당히 나왔었고, 모든 이 나온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 만큼 조금 골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많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주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 장초에 반응이 없고 시원찮은 반응과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특히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채로 고가의 시세가 나온다면 별로 길게 끌고 가지 않아야 될 종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엄청난 호재와 이런 소스를 가지고 100%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만약에 진퉁 관련주라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려서 갭 상승으로 뜰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만약에 매집이 끝난 종목이라면 개인들의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점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한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다우존스부터 살펴보면, 다우존스가 빅스가 오른 것만큼의 그런 충격을 별로 받지 않았고, 왜냐면 금요일 거의 오후 2시였기 때문에 미국 현물 증시가 열리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파를 좀 덜 받았다. 그래서 봉의 크기가 그리 넓진 않지만 위아래로 거의 뭐 3% 정도밖에 변동성이 안 커졌기 때문에 이미 선물지상에서만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바로 선물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 변동성 지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단기간에 상당히 차트가 예쁘게 그려진 것을 보아 향후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현재 이때의 고점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저점을 다지고 이날 이때의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오르는 추세로 변했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고 전통주들 거래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틴 그런 하루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고가 0.72% 마이너스 0.72%까지 왔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봉으로 끝난 그런 모습이고 S&P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나마 나스닥 반도체보다는 낫다.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날 반도체 종목들이 개파락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의 추세 시작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좀 집중을 해야지 전통 기술주들은 현재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라고 좀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 초유의 목요일에 시스템 오류로 하루 쉰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61선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보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버텨지는 모습 그리고 의외로 트럼프가 무너지니 유럽 쪽이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 또한 심천 상해 종합 쪽이 조금씩 조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로스탁 같은 경우엔 떨어지다가 상당히 좋은 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증시가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보이고 선물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 다우지수 이때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이 뜨면서 분봉으로 보면은 순식간에 급락을 해버렸다 보입니다. 이렇게 단 이때 시작이 1시 51분이고 이때의 끝이 2시 33분이기 때문에 거의 30분 만에 2%를 급락을 시켜버렸고 이때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이고 S&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락을 한 모습 이 미국 3대 선물지수가 모조리 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빅스만 미친듯이 거의 뭐 이때도 똑같죠. 30분 만에 1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월요일에 일단은 이때의 변동성을 한국 시장은 맞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 초에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이고 의외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화가 상승을 해야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로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유로화 같은 경우에가 21선 바로 턱 밑까지 지금 다지기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해야지 한국 증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와서 이제 항체 관련주들의 대표주인 에클론은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역사적 신고가 지점이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주저앉은 모습이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에클론 같은 경우에 항체 테마가 또 잡혀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거래량을 상당히 뛰어넘으면서 갭으로 21선과 모든 이평선을 뚫어 올리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이게 항체 이슈와 이런 테마를 굳이 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장초에 흐름이 잡히고 이때 최소한 42,000원을 깨고 넘어가는 모습을 거래량이 실려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제네론 관련주에 이 SK케미칼이 엮여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지점에서 이평선에서 지금 흘러내려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현재 뭐 쌍봉이 터지지 않았고 단봉으로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테마에서 다시 상승을 해서 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이때의 거래량을 넘어주면은 최고 베스트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46만 6천원을 뚫어 올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SK케미칼도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량보다 좋은 그런 증거는 없다. 세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최소한 7월 23일 이 정도의 거래량 5001K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다. 만약에 이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넘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테마를 타고 있구나, 주도주의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라고 그런 증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이 두 개만 말씀드리는데 에콜론과 SK케미칼 상당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고,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 그렇게 되면 바이오가 추세를 못 잡고 다시 한번 바이오가 치료제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나오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경제 셧다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100% 이 세상 이 코로나에서 인간들을 구해줄 마지막 그런 모습은 항체, 치료제, 그리고 치료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이제 치료제 3상에 성공하는 그런 약물이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회사는 엄청난 부를 손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들도 그리고 그 회사 주변에 투자한 주주들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고, 유일하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바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상당히 집중해서 들여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마지막인데 잘 추스르시고 월요일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건데 준비 잘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